지금 효빈이가 지금 모르는 유형이 지금 길찾기 문제를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이 18번 같은 문제도 경로를 설정해서 풀어도 돼. 뭐 그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A에서 B로 가잖아. 그럼 A에서 B로 갈 때 뭐 공식처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반드시 지나야 될 지점을 찾으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그림이 깨졌어. 그냥 무조건 카운팅 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빛의 속도로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A에서 지금 B로 가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빨리빨리 해볼 테니까. 1, 1, 2, 1, 1, 1, 1, 1, 3, 1, 4, 1, 5, 1, 6, 5, 11, 5, 16, 5, 21, 그리고 1, 1, 2, 1, 3, 1, 4, 6, 27, 10. 그래서 얼마? 37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좀 직접 해봐야 돼. 머리 아프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지희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23번 문제는 지희 어떻게 풀었어요? 저 이걸로 풀었는데요, 개수식. 직접 세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지금 B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입체일 뿐이라고. 1, 1, 1. 요 뒤에 1. 오케이? 그러면 1이 가는 방법은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요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2가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것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2가 되고. 오케이? 여기는 2 더하기 2가 아니라 밑에서도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밑에서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하나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은 요거 더하기 요거. 그래서 2가 되고. 그러면 이 자리로 가는 것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6개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경우는 늘어나는 길 없으니까 한 가지고. 요 자리. 어이구, 안 헷갈리나 모르겠네. 이 자리는 2 더하기 1.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 요 뒤에 있는 자리? 아, 그럼 이 자리는 지금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틀린 데 있으면 빨리 말해줘요. 잉? 그리고 이 자리는 그러면, 이 자리.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늘어나는 길 없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요 자리는 2. 그러면 이 자리는 2 더하기 3. 그래서 5가 되고, 요 자리는 6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9개가 되고, 6 더하기, 어이구, 쏘리, 12. 자, 요 자리는 이렇게 오거나 밑에서 오거나니까 6 더하기 2. 그래서 8가지가 되고, 오케이? 그럼 이 자리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얼마? 25가 됩니까?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린다고.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돼. 내 생각에도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 어려운 것도 안 나와. 알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빵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되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9번? 자, 19번 교육청 기출문제네요. 자, 합동인 정삼각형, 위아래는 정삼각형이고, 자, 왼쪽은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은 등변사다리꼴이래. 오케이? 그러한 팔면체가 있을 때,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그러면 튀는 놈 먼저 해결해야 되죠? 누가 튑니까? 네. 위에랑 밑에가 튑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썼던 그거랑 아마 헷갈려서 그 질문했을 수도 있겠어. 선생님이 뭐랬죠? 요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찢어버리든지 학교 선생을 욕하든지 해야 된다고 했지. 정육면체 6가지 면을 1, 2, 3, 4, 5, 6을 번호 붙이는 경우의 수 또는 6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몇 가지야? 30가지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는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문제랑 요 문제에 아주 그냥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 지희 씨, 무슨 차이점일까요? 요거는 지금 이게 윗면인지 밑면인지 오른쪽 면인지 왼쪽 면인지 뒷면인지 앞면인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풀고 어떻게 풀었죠? 여기에다가 어떤 수 하나 썼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럼 윗면에다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옆면은 원순열. 그래서 5 곱하기 4개의 원순열 얼마? 4 마이너스 1 팩이었다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밑면, 뭐, 이게 지금 뭐 위에 있어서 윗면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아무튼 뭐 뒤집어 버리면 이게 밑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밑면이 2개, 옆면이 지금 6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T는 놈. 밑면이 2개니까 밑면 먼저 결정하면 되겠지. 밑면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8가지 색 중에 2가지 색깔 고르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요? 밑면 결정하는 경우의 수였다고? 오케이. 연속해서, 자, 1층에도 3개의 등변사다리꼴, 2층에도 등변사다리꼴 3개가 있는데, 뭐, 위든 아래든 아무 데나 먼저 결정해보자고. 그러면 뭐, 1층부터 칠할까요? 1층에 그러면 칠할 3가지 색깔을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1층에 칠할 3가지 색깔 고르는 경우의 수, 남아있는 색은 지금 몇 개예요? 6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됩니까? 그리고 그놈들을 배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예요? 원순열이니까 3-1 팩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빨주노 칠해졌다고 하면 이제 2층은 이제 다 자리가 정해져 버리는 거지. 요 자리는 빨강 위쪽, 여기는 주황 위쪽, 뭐 뒤에는 뭐 노랑 위쪽 이렇게 이제 자리가 정해져 버려. 자리가 정해져 버리는 순간, 즉 구분되는 자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순열이라고. 그래서 원맨매 원리 원칙대로 할까요? 아까 몇 가지 색깔 사용했습니까? 3가지 색깔 사용했지? 그럼 이제 몇 가지 색깔 남았어요?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겁니까? 어차피 1이니까. 그리고 그것들 배열할 때는 그냥 순열이라고. 원순열이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22번. 그리고 뭐지? 풍산자 5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네.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갑은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누가? 갑은 A에서 C까지 가고,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을 따라서 간다. 서로 마주보고, 음. 그랬을 때 병은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걷는다. 누가? 병? 어, 이 쏠 것들이 병을 지금 따시키고 있네. 아무튼 갑은 이렇게 가고 을은 이렇게 오고 그리고 병은 이렇게 가고 그럴 때 병이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갈 때 모두 만나는 경우? 그럼 모두 만난다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고 모두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주 그냥 미치도록 심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남으면 하면 돼. 알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2학년, 3학년 과정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한번 기억해 봐. 세 개의 직선이 만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세 개의 직선이 만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세 개가 이렇게 일치해버리면 안 만나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삼각형이 안 이루어지겠죠. 쏘리. 오케이? 그리고 두 개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뭐 평행하지 않아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가 평행하지 않아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고 세 개가 평행해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지. 아무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자 파악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게 뭐였죠? 세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맞아? 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니? 근데 그러면 이것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뭔 말이냐면 두 개의 직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세 번째 직선이 통과해버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세 번째 직선이 지나면 우리는 자,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오케이? 그 아이디어라고. 모두 만난다는 것은 세 명이 만난다라고 먼저 접근해버리면 좀 까마득해진다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갑을병 세 명이 모두 만난다는 것은 갑과 을이 만나는 지점을 병이 통과해버리면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나는 지점, 속도는 똑같대요. 마주보고 걷고 있고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그러면 반대로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엄매? 그러면 선택 여지 없이 여기서 만나야 됩니까? 딱 중간 지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지점이에요? 갑과 을이 만나는 지점이지. 맞나요? 그러면 그 지점을 누가 B에서 D로 가는 병이 지나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디까지는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까? 병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무조건 왼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 길로만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 지점에서 갑을병이 모두 만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병의 경로는 A, B, C, D. 그러면 우리는 E, F라고 할 때 어떻게 해버리면 돼? B에서 E까지 가고 F를 거쳐서
D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갑을병이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은 안 깨졌으니까 이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B에서 E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좌, 상. 좌가 두 번 일어나고 상이 두 번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네 개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얼마? 4팩. 근데 좌, 2팩, 상, 2팩이 되죠? 그리고 E에서 F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길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F에서 D로 가는 경우도 상. 4개 배열하는데 2팩이 됩니까? 요것들은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이 될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었다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번 배웠던 학생도 있고, 뭐 두 바퀴 돌았던 학생도 있고, 그러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뭐 선생님 뭐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뭐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 들한테 한번 꼼꼼히 한번 물어보라고. 좀 확통을, 성과를 좀 잘 낸 선배들한테. 알겠습니까? 의외로 1등급 찍은 친구들도 한 번 배울 때 그냥 너무 깝깝해.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개념 원리나 풍산자 문제 수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그냥 골치 아픈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너희들이 목표 등급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 수능 특강. 너희들 1년 선배는 수능 특강이 안 나갔어. 근데 2년 선배들부터는 다 수능 특강이 시험범위였었단 말이야. 수능 특강 교재가 지금 아직 안 나왔을걸? 음, 알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했더만 또 우리 제이 씨가 그냥 눈을 질끈 감아보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너 바퀴 돌 때까지는 좀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선생님, 수학 과목에는 무수히 많은 파트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요. 뭐 대수학, 기하학, 뭐 통계학, 확률론. 그럼 뭐 그리고 미분적분, 해석학, 뭐 그런 많은 과목들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나요? 라고 여쭤보면 10중 8구 뭐라고 할까요? 확률, 확률론이 제일 어렵다고 해.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운매, 어려운 갑다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중복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케이? 자, 중복조합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중복조합이야. 자, 중복을 허용하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만 표현할 거예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뽑기만 하는 걸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그럴 때 중복조합을 여러분들 원매 2번 여러분들 1년 선배들 수능시험 있잖아요. 그 수능시험 선생님 영어 문제도 좀 한번 풀어봤는데 그 수능시험에 나왔어. 요 단어가. 그러니까 수학 공부 선생님한테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그 단어가 나타났을 때 반가웠을 거라고. 그러면 중복조합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오케이? 호모지니어스. 그러면 호모지니어스라는 건 뜻이 뭐냐면 동질적인.
같은, 구분이 안 되는이라는 영어 단어고, 난이도 있는 영어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무슨 종이라고 하죠? 호모 사피언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호모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호모 사피언스, 뭐 호모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에렉투스 할 때 그 호모라는 뜻이 뭐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동질의 같은이라는 뜻이죠. 같은. 오케이?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우리 이제 중복조합을 H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앞에다가 N, 뒤에다가 R을 붙여서 NHR이 바로 중복조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NHR은 뜻이 뭐라고요? NHR은 N개 중에서 여러 번, 즉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것을 우리가 NHR이라고 한다고? 또 선생님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구만요. 라고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한 이유가 있다고. 호모지니어스는 뜻이 뭐라고? 같은 거라고, 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앞에가 N이고 뒤에가 R인데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만 결정하면 돼. 그러면 호모는 뜻이 뭐였니?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N이 같은지 R이 같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무식하게 요 뒤에 것이 R이 같은 것이라고.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앞에 있는 N은 그러면 반대로 다른 것. 구분되는 것이라고. 오케이? 자, 그럴 때 NH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효빈 씨, 앞에랑 뒤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앞뒤 더하면 얼마? N 플러스 R이지? N 플러스 R에서 하나 빼준 거 컨비네이션 R이 바로 NHR을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맞아요? 잘 대답해야 돼요. 음. 제이 씨 맞습니까? 아직 몰라? 서서히 알아가? 그래서 앞뒤 더한 거에서 하나 뺀 거 CR이라고.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요 놈을 한번 NHR은 앞에 뒤에 더한 거 빼기 1, 컨비네이션 R이다라고 이렇게 써먹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기 전에 정리한 김에 바로 정리할게요. 자, 그럴 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중복 조합 문제는 중복 조합 관련 모든 문제는 기억난 사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명 투표는 뭐였습니까? 중복 순열이었죠? 이것들이 그냥 샤브와 함께 그냥 노곤 녹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수학은 암기 과목 맞아요. 외울 건 외워야 돼. 그래서 꼭 외우자고 했지. 중복순열이 되는 것은 무조건 두 개는 외우자고 했잖아요. 뭐였습니까? 모스보랑 기명투표. 오케이? 그러면 중복조합 관련 모든 문제는 우리는 무기명
투표로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을 푸는 만능 툴입니다. 만능 툴. 모든 중복 조합 관련된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접근을 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바로 뭐다? 중복 조합이다. 오케이? 그러면 유도 과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책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뽑아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위에 정의에 의해서 얼마가 됩니까?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 뽑는 겁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앞뒤 더하면 얼마? 5. 하나 빼주면 얼마? 4C 2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얼마? 6가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뭔 말인지 6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여러 번 뽑아도 돼?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죠? 1, 1, 1, 2, 1, 3. 또, 이 1은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이미 있죠? 오케이? 그럼 뭐, 2, 2, 2, 3. 오케이? 그리고 뭐, 3, 3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럴 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1, 2, 3,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 뽑는 경우였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슬며시 장난을 한번 쳐보자고. 앞에 거는 그냥 두고요. 뒤에 것만 하나씩 늘릴 거야. 뒤에 것만. 그러면 첫 번째 놈은 그럼 뭐가 되죠? 1, 2. 두 번째 것은 1, 3. 세 번째는 1, 4. 2, 3. 2, 4. 3, 4가 이렇게 됩니까? 뒤에 것만 일씩 늘렸어. 그러면 어차피 경우의 수는 지금 6개, 6개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 밑에 것은 그럼 우리가 다시 요 놈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1, 2, 3, 4입니까? 1, 2, 3, 4. 즉, 4개 중에서 같은 것은 없으니까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이 없으면 그냥 쓰면 안 돼요. 여러 번 사용하면. 그러면 자, 1, 2, 3, 4 중에서 몇 개씩 뽑은 거야? 2개씩 뽑은 겁니까? 그래서 얼마? 4C2라고 이렇게 같아짐을 알 수 있다고? 경우의 수는? 오케이? 그러면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앞으로 중복조합 문제를 푸는데 요 유도 과정을 이해하면 쉽게 풀리거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면 아주 깊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건데 전혀 써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계적으로 NHR은 얼마다? 앞뒤도 한 거 빼기 빼기 1, CR이다. 라고 이제 외우면 된다고. 오케이? 5초 시간 주었습니다. 빨리 한번 외워볼까요? 저기 가운데 강의실에 커피도 있으니까 혹시 커피 마시는 학생들은 졸리면 한 잔씩 타 먹어도 돼요?
해롱해롱만 하지 마시고. 지희는 커피 좀 마시니? 그냥 얘만 마셔. 휴빈은 안 마셔?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롱해롱 하니까 그런 건 조심하세요. 오케이? 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이부터 대답해봐. 7H사는 뜻이 뭐라고? 뜻. 일곱개 급을 허용하여 네 개를 오케이. 앞뒤 더하면 얼마? 하나 빼주면 10C 뒤에 거 4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오케이. 자, 효빈. EHO는 뜻이 뭐라고? 대답을요! 저 자식 자고 있었나 봐. 뭐? 아,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 너 죽여, 어? 개. 뭐라고 하냐? 어, 진동 음. 그렇게 말하는 게 쑥스러웠어? 앞뒤 더하면 얼마? 하나 빼주면 얼마? 6C5가 되고 6C5는 6C1과 같습니까? 그래서 얼마? 6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쭉쭉쭉 쭉쭉쭉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어떤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의 수. 자, 앞으로 줄치란 말 없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줄을 쳐볼까요? 뭐래요? 무기명 투표래. 그럼 무기명 투표는 뭐라고요? 호모지니어스 H라고? 오케이? 그러면 제시된 숫자는 2하고 6 두 가지밖에 없잖아. 선생님이 지금 무식하게 접근할 건데 왜 무식하게 접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늦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제시된 숫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2H가 아니면 6HE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앞에 건지 뒤에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대답해 보시오. H는 뜻이 뭐였습니까? 같은 거지, 같은 거. 그러면 같은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같은 것은 바로 요 뒤에 것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6이 같을 수 있습니까? 2가 같을 수 있습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투표용지에 1, 2, 3, 뭐, 홍길동, 김계동, 최말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투표하는 게 바로 무기명 투표잖아. 맞아요? 근데 슬며시 여기에다가 제희가 투표했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즉,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거야. 즉, 표빈이가 1번을 찍든 제이가 1번을 찍든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효력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선생님 왜 그렇게 무식하게 설명을 하시죠? 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무식하게 접근하는지를 꼭 보시라고. 제시된 숫자는 2하고 6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2H가 아니면 6H일 거야. 그러면 누가 같은 거라고? 요 뒤에 것이 같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2H6입니까? 6H입니까? 2H6이 되는 거지. 왜? 아무리 뭐 민주당이든
뭐 한나라당이든 나쁜 놈은 똑같지만 오케이? 하지만 이 두 명의 후보는 분명히 다르지. 오케이? 근데 이 6명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 투표용지라고 이것이 같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EH6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자, EH6 앞뒤 더하면 얼마? 8. 하나 빼주면 얼마? 7C6. 7C6은 얼마? 7C1. 그래서 얼마? 7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음, 순서를 바꿔서 설명할게요. 우리 무식한 홍섭이는 지금 순서를 뒤죽박죽 해놨고, 필수예제 17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별표 1000개를 치시고, 별표 1000개라는 것은 개념이 중요한 문제고, 요 17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요 17번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래요. 자, 그럴 때 처음 들어온 학생도 있을 것 같아. 음한인 정수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정수에는 뭐가 있죠? 양의 정수. 양의 정수의 반대 뭐? 음의 정수가 있고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음한인 정수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이야? 양의 정수 또는 0이지. 오케이? 자, 즉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우리는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죠? 자연수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양의 정수 또는 0을 우리는 줄여서 음한인 정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것의 개수와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오케이?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야. 무식하게 여러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100% 맞습니다. 100%. 자, 여기다 박스 칠까요? 정수해의 개수는 무조건 중복 조합이다 라고 외우셔도 돼.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중복 조합이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음한인 정수의 개수야.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더해서 10이야. 그러면 1이고 2면 z는 얼마? 7이어야 됩니까? 5고 2면 얼마? 3이 돼야 되고 7이고 1이면 얼마? 얼마? 2가 돼야 됩니까? 요런 것이 과연 몇 개 있냐는 소리야? 눈치채버렸습니까? 중복조합 문제는 무조건 뭘로 접근하자고 했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지. 접근하자. 그럼 무슨 말이지? X 후보, Y 후보, Z 후보. 각 X 후보는 몇 표 받았다는 소리야? 한 표. Y 후보는 두 표. Z 후보는 7표 받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유권자는 몇 명이란 소리예요? 10명이라는 소리라고? 오케이? X 후보는 5표, Y 후보는 2표, Z 후보는 3표를 받았다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3명의 후보에게 몇 명이 10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얼마? 3H 1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 대답해야 돼. 8이고 2면 Z는 뭐예요? 빵이 되는 거지. 그럼 일본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지? 음한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빵표가 나와도 되지. 근데 2번은 이제 뭐예요? 양의 정수니까 빵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이 문제 출제자가 좀 인간적이었나 봐. Z 후보가 만약에 빵표 나오면 Z 후보는 집에 가서 질질 짜겠죠? 맞아요? 자, 즉, 빵표를 방지하고 싶은 거야. 빵표 방지. 즉, 이런 경우가 안 되는 2번 경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빵표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빵표가 안 나오려면. 으짜까. 빵표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한 표씩 주어버리라고. 미리 한 표씩 주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몇 명 있었습니까? 10명 있었습니까? 근데 미리 한 표씩 주어버렸으니까 이제 유권자는 몇 명이 됐어? 7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7명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이면 얼마? 5가 되고 2이면 얼마? 3이 됩니까? 그러면 대답해봐. X가 1이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몇 표 받은 거야? 2표 받은 거지. 이미 한 표씩 아까 받았으니까. Y-는 몇 표? 2표. Z-는 6표 받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빵 1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예요? 6이 됩니까? 그러면 X-는 몇 표 받은 거야? 빵표가 아니라 이미 한 표 받았으니까 한 표인 거지? Y-는 몇 표? 2표. Z-는 6표가 돼서 오케이? 0이 눈에 보이지만 이건 진짜 0이 아니죠? 오케이? 음, 으짜스까, 으짜스까.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0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질적으로는 한 표랑 한 표. 오케이? 그러면 3명의 후보한테 7명이 무기명 투표하는데 요때는 이제 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 3H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책에다가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라고 정리해 놓냐면 3H7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빵표 방지였다고? 빵표 방지? 그러니까 미리 한 표씩 줘버렸으니까 세 표가 줄어든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중복 조합을 확정짓는 자 기준은 빵표가 가능한 순간이라고? 이 말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났는데? 축제는? 정리까지 다 하고?
오늘 아, 뭐 다 달랐어? 이제 같이 학교를 갔어. 피곤하기도 하겠다. 그러면 뭐요? 중간에 오늘 뭐 다른 학원 없었어? 그런데 전기 때문에 갔어. 째고? 미치겠다. 물 한 잔씩 빨리 먹고 오세요. 그냥 눈들이 절반씩 감겨가지고. 자, 빨강, 노랑, 파랑 네 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야. 오케이? 자, 그러면 빨강이라고 하면 무식해 보이니까 빨강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레드, R이라고 하면 되겠지. 노랑은 그 뭐라고 해요? 옐로우. 오케이? 파랑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럼 뭐? 뭐? 예. 이런 것도 꼭 습관화 시키십시오. L이라고 할게요. L. 왜냐하면 우리 공 문제에서는 검은 공, 흰 공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흰 공을 뭐라고 해요? 화이트라고 하고 검은 공을 블랙. 블랙이 먼저 비는 사용을 많이 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파란 공은 L이라고 쓰는 습관. 오케이? 이렇게 기준을 하나씩 잡아놓으면 문제가 이제 좀 나중에 덜 헷갈릴 거야.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빨강하고 노랑하고 파랑을 합해서 몇 개의 공을 꺼낸다는 소리야? 6개의 공을 꺼낸다는 소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 3명의 후보한테 6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라고. 그런데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버리면 됩니까? 미리 하나씩 주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미리 하나씩 주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R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L 다시가 자, 세 개를 미리 주어버렸으니까 이제 몇 개? 세 개만 남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보면 1, 1, 1입니까? 그리고 1, 0 얼마? 2가 됩니까? 그러면 R-는 실질적으로는 몇 개 받은 거야? 이미 하나씩 받았으니까 2개 받은 거죠? Y-도 2개, L-도 2개. 오케이? R-도 2개, Y-도 1개, L-는 3개 받은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빵표가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빵표가 가능한 순간이 바로 중복조합 공식을 써먹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3명의 후보에게 3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 얼마? 3H,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음. 앞뒤도 하면 얼마? 하나 빼주면 5C3. 5C3은 얼마? 5C2. 그래서 얼마? 10가지가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16번 문제 거의 틀림없이 출제될 거고요. 별표 100개 치시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빈 공간에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x 더하기 y의 제곱 모르는 학생들 없죠? x 더하기 y의 제곱은 전개시켜주면 얼마입니까?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대답해야 돼. x는 몇 차죠?
y는 1차 항들의 합을 제곱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은 몇 차입니까? 2차? y제곱은 2차. 2xy는? 진짜. 어? 어? 일차, 어? 이차. 어? 넘어오면 안 돼. 떠보는 거에.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차수하고 지수는 꼭 구분해야 돼. 지수는 뜻이 뭐예요? 지수. 곱해진 횟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해. 오케이? 차수는 뜻이 뭐야? 차수. 차수.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즉, 요 놈은 지금 몇 차입니까? 2차죠. 요 놈이 2차인 이유는 지수가 2여서 2차인 게 아니라 x 곱하기 x와 같이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두 개니까 2차인 거야. 오케이? x제곱 y라고 하면 이것은 x 곱하기 y인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어? 세 개. 그래서 몇 차? 3차인 거야, 3차. 오케이?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은 2차인 거 전혀 안 헷갈릴 거라고. 요 놈도 2차인 거 전혀 안 헷갈릴 거라고. 하지만 이것도 2차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곱해진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인 거지? 오케이? 그럴 때, 자, 요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고. 자,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다음에는 용기 있게 y 빵제곱이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y의 빵승은 얼마니까? 1이니까. y제곱 앞에는 x의 빵승이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수가 안 써져 있으면 일일이 생략돼 있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 규칙 발견됩니까? x 몇 차죠? 1차, y 1차. 1차항들의 합이나 차를 뭐 했습니까? 제곱했지.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1차고 그것들을 제곱하면 이거 몇 차예요? 2차. 이것도 2차. 이것도 2차입니까?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지수끼리의 합이 얼마? 2. 지수끼리의 합이 2. 지수끼리의 합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요 위의 문제를 푸는 접근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5승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야? 음, 음. 그러면 시간 아마 돌면, 아따,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시험 볼 때 진짜로 전개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 이런 말 안 해야 되나 싶어. 아무튼, 한번 보세요. 괄호 안의 것들이 각각 몇 차입니까? 1차죠. 그것들이 지금 얼마? 5차란 말이야? 5제곱?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전개시켜 주면 x 몇 승, y 몇 승, z 몇 승 같은 항이 나오겠죠. 이 말 이해돼? 분명히 이거 전개하면 뭐 x가 몇 차일지, y가 몇 차일지, z가 몇 차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x의 몇 승, y의 몇 승, z의 몇 승 같은 꼴이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a승, b승, c승이라고 하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 방금 했던 거
방금 했던 거. 괄호 안에가 1차고 제곱이면 모든 항들은 몇 차 해야 돼? 2차. 그러면 2하고 0 더하면 2라고 1 더하면 2. 오케이? 그러면 방금 문제에서 보듯이 요 놈을 전개시켜주면 분명히 x의 몇 승, y의 몇 승, z의 몇 승이 될 건데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5가 돼야 된다는 소리라고? 5차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1이면 얼마? 3이 되고 2면 얼마?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무슨 문제예요? 3명의 후보에게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잖아. 5명이. 그러면 무기명 투표 공식을 대입하는 순간은 언제라고? 빵표가 가능할 때야, 빵표. 그러면 빵 1이면 얼마입니까? 4가 됩니까? 맞죠? 그러면 빵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전개시키면 A나 B나 C 중에서 빵승이, 빵제곱이 나올 수 있냐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뭔 거야? 예를 들면 X, Y, Z의 3승 같은 경우잖아. 요거는 2승, 2승, 1승. 즉 X제곱, Y제곱, Z 같은 경우고. 요거는 뭐 X빵승, Y1승, Z4승 같은 경우. 그래서 X의 빵승은 1이니까 없는 경우가 있겠냐고. 아까 봤지만 빵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빵차가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3명의 후보에게 5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 얼마? 3의 2치, 5가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오케이?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우리 효빈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18번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별표 100개 치시고 요 18번 문제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이번 단원 단골 문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8번 문제는 평가원 기출 문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줄을 쳐볼까요? 음한인 4개의 정수에 줄을 쳐놓고, 음한인 4개의 정수니까 0도 사용 가능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럴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야. A, B, C, D 중 0은 2개래. 0은 2개. 음? 그리고 A, B, C, D를 더하면 10이어야 된대. 만약에 요 앞에 조건이 없으면 A, B, C, D를 더해서 10대니까 4명의 후보한테 10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1, 1, 1, 7이 되고 1, 0, 2라고 하면 얼마? 7이 되는 겁니까? 문제에서는 음한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0도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 조건만 있으면 얼마라고요? 4명의 후보에게 10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일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요 가조건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한 조건 먼저 해결해 버리면 되겠지. A, B, C, D 중에서 0은 2개라지. 그럼 누가 0이죠? 모르면 정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B, C, D 중 0될 놈 2개를 먼저 뽑아서 빵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0 될 문자 결정하는 경우의 수 얼마? 4C2라고? 그럽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하고 C가 0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A하고 C가 0이야. 그러면 A하고 C가 0이니까 이거는 있으나만 하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누구만? B 더하기 D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제 A하고 C가 빵이니까 B하고 D를 더해서 1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제 꼭 기억하라고. 빵표 가능한 순간이 바로 중복조합 공식 써먹는 순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면 얼마? 3이고 6이라고 하면 4야. 0이라고 하면 얼마? 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빵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미 0 될 두 개는 정해버렸잖아. 그러면 B하고 D는 0이 되면서는 안 되지. 그러면 0이 돼서는 안 되면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고? 한 표씩 미리 줘버리면 된다고? 오케이? 한 표씩 미리 줘버리면 그럼 얼마가 돼요? B 다시 플러스 D 다시는 한 표씩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몇 표? 8표만 남습니까? 그럼 이때는 빵이고 8이어도 실질적으로 B는 빵이 아니죠? B 다시는 이미 한 표를 먹었으니까 B 다시는 한 표, D 다시는 9표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빵표 사용 가능해. 빵표 사용 가능한 순간이 바로 중복조합 공식 써먹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명의 후보에게 8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의 법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거라고? 오케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봐시네, 문제 봐. 필수이지 19번? 요즘 학교에서는 뭐, 진도 다 끝나고 뭐 수학 시간에는 뭐 할까? 이성, 어? 이상 수학책 본다고? 현역, 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최민식 이런. 자, 19번 했다가도 별표 100개 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방학할 때까지 그냥 막 시간, 인생 즐기고 있으면 큰일 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9번 문제도 무조건 출제될 것이고, 여기에다가는 꼭 이렇게 써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험 100점 방지용 1순위야. 아주 그냥 토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유형을 이제 나중에 복습해서 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마찬가지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썼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효빈 씨, 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였죠? 제이 씨, 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였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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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출발하고 있어야 되고 한 군데로만 도착해야 돼.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고 했죠?
그려서 해결하자고 했어요. 그려서 해결하자.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펑션, 함수란 말이 나왔고요. x와 살표 y라고 했으니까 x에서 출발하고 있고 y로 도착하고 있지. 그러면 출발하는 역을 무슨 역? 정역. 도착하는 역을 공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쁘게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럴 때 x 집합에는 1, 2, 3이 있고요. Y 집합에는 4, 5, 6, 7이 있어요. 자, 그럴 때 X로의 함수 펑션 F부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쁘게 한번 정리해봐. 음, 추가 4번 해가지고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처음 출발하는 1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예요? 4, 5, 6, 7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그래서 1은 선택권이 몇 개? 4개. 만약에 1이 5로 갔다고 하면 두 번째 출발하는 2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입니까? 2도 4개입니까? 2가 5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왜 이렇게 써주냐면 너희들 시험지에서 분명히 함수의 개수, 이건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지만 이제 세트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쁘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세 번째 출발하는 사한테는 선택권 몇 개일까? 마찬가지로 네 개입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지. 한 군데로만 도착하면 되니까 출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얼마? 4의 3승가지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1번.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고, 1번은 그러면 뜻이 뭘까? 1번의 뜻. x1, x2라는 건 x값일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아래 첨자로 1, 2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구분이 되고 있네. 오케이?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x값이 다르면. 오케이? fx1은 그러면 뜻이 뭐야? x1의 함수값, 즉 x1의 y값이죠? x2의 y값. 아,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지? 이건 뭘 나타내죠? 좀만. 음. 자, 이거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뭐 예를 들면 제이가 말했듯이 1이 5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6으로 가면 이거는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건 뜻이 뭐야? 이건 뜻. X값이 다르면 Y값만 다르면 되잖아. X값 다르니까 Y값 다르지. X값 다르니까 Y값 다르지. 공역은 남아도 상관없다. 그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
명제는 항상 뭐랑 똑같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우랑 똑같습니까? 명제랑 대우?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만들지? 앞뒤 바꾸면서 둘 다 부정?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즉, 요 뒤에 것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 되면 뭐예요? fx1과 fx2가 같다이면 앞에 것이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뭐 x1과 x2는 같다이다. 이것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그러니까 좀 공부 햄내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는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요렇게 변형시켜도 어허 내가 당할 줄 알고 라고 이제 1대1 함수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야.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처음 출발하는 1한테는 선택권 몇 개 있습니까? 처음 출발하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그래서 1은 뭐 6으로 갔다고 해봐. 그러면 1대1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출발하는 2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예요? 이제 6으로는 갈 수 없죠? 그래서 3개가 되고, 뭐 2가 4로 갔다고 하면, 세 번째 출발하는 3한테는 선택권 몇 개? 5 아니면 7. 두 개밖에 안 되지? 이게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뭐 순열이다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외우면 안 된다고? 응용 문제가 안 풀려?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자, 그러면 2번 문제 밖에 엄청 춥지? 그렇지, 아까.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x1, x2라고 했으니까, 자, x 값이 구분되고 있네요? 근데 누가 지금 더 큽니까? x1보다는 x2가 큽니까? 아하, 말로 표현하면 x 값이 크면 fx1은 x1의 y값, fx2는 x2의 y값이지. 아하, x값 중에서 x2가 크면 y값 중에서도 x2 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입니까? x값이 크면 y값도 크다. 바로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그러니 오케이? 그러면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요. 증가함수의 반대가 뭘까요? 감소함수고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바로 조합이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증가함수의 개수랑 감소함수의 개수는 조합이라고 조합. 조합. 그러면 뭔 말이냐면 정의역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공역은 4개가 있지? 자, 효빈 씨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요 4개 중에서 2개 한번 불러봐. 뭐? 5하고 6. 2개를 뽑기만, 아이고, 쏘리. 지금 출발하는 놈들이 3개니까 3개 골라. 그러면 5, 6, 7.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만 뽑,
버리면 시기들이 알아서 매칭. 1은 누구한테? 5한테. 2는 6한테. 3은 7한테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 뽑기만 하면 1보단 2가 크잖아요. x 값이 크면 y 값도 커야 된다. x 값이 크면 y 값도 커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만 이렇게 뽑아버리면 자동적으로 증가함수가 돼버린다고? 만약에 4, 5, 7을 뽑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1은 4한테, 2는 5한테, 3은 7한테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그건 무조건 조합이야. 그럼 감소함수의 개수도 똑같아. 그러면 4, 5, 7을 뽑아버렸으면 감소함수는 그럼 뭐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소리야? 즉,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x1보다 x2가 크다면 fx1이 fx2보다 크다인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뽑아버리기만 하면 지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찾아가게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2번이었고요. 자, 그럴 때 3번 문제는 이제 한번 잘 보라고. 아까 2번의 답이 뭐였죠? 4C3이었습니까?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을 봐봐. 뭐만 달라졌죠? 아까 2번에서는 등호가 없지. 근데 이제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 같아도 된다는 소리지. 없네? 등호가 없을 때가 바로 조합이었잖아. 근데 이제 같아도 되니까 요 C만 슬며시 H로 바꾸면 그게 바로 3번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J가 한번 골라볼까? 4, 5, 6, 7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한번 뽑아봐. 뭐, 5, 6? 이렇게 중복을,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뽑았지. 그럼 5, 5, 6 뽑았으면 자동적으로 1은 누구한테? 5한테. 2는 5한테. 3은 6한테 이렇게 가게 된다는 뜻이라. 그러니, 오케이? 이렇게 중복 조합인지 중복 그냥 조합인지 정확히 이거 구분해야 돼. 이것 좀 집중해서 연습할 거예요. 오케이? 아따 좀 일단락되는 개념이어가지고 또 좀 진도를 뽑았는데 오늘 영상 또 올려줄 테니까 좀 복습 좀 하시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성탄절이기도 하고 또 신나게 또 술 한잔 해야 됩니까? 이거 개념 원리도 이거 숙제 많다. 내일 50쪽까지만 숙제 내줄게요. 오케이? 이거 프린트? 음. 지금 한 장 나오고 있어. 퇴근 준비하셔도 됩니다. 껌에 와, 와, 오빠 여기 있었어? 아니, 그냥 있었어. 왜냐면 위로 올라가.
뷰잉 모델